안녕하십니까, 김구나입니다. 오늘은 포에마이에서 제공해주신 스마트싱스 V4 허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요게 과거의 V3, 요게 요번에 신상 V4입니다. 요게 딱 뭔가 더 거품이 없고 알찬 느낌이 들죠. 자, 뒷면을 보면 이렇게 허브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써 있습니다. 요번 V3하고 V4의 차이점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V4가 하드웨어 성능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V3에 있던 Z웨이브의 성능을 빼버렸습니다. V4의 경우에 전원 팁이 과거 V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DC 아답터 팁을 쓰는 반면 요 V4는 USB-C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터의 호환성에 대해서 훨씬 더 얘가 융통성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그 스마트홈 허브를 꾸미실 분이라 그러면 저는 요 V4가 거의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입니다. 별거 아니죠. 예, 구성품이야 뭐 다른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다 이미 하셔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답터예요. 아답터가 삼성 스마트폰 핸드폰에 제공되는 5V의 2A짜리 아답터하고 동일한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걸이용 브라켓, 지금 제 그 영상 얼굴 때문에 좀 가리긴 하는데 브라켓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칼블럭, 콘크리트 벽을 뚫어서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칼블럭과 나사못이 제공되어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벽에 거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리뷰 분석 포인트는 뭐냐? 일단 첫 번째가 허브는 과연 전기를 얼마나 먹을까? 그 다음에 아답터, 지금 그 정품으로 제공해준 아답터가 고장이 났을 때 꼭 정품 말고 호환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가 과연 이 V4, V3의 그 허브 작동 온도는 얼마나 될까?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V4가 V3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더 작은데 크기가 작아진 만큼 지급이 수신 능력이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지급의 수신 능력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봤어요. 설명서를 보면은요, 한 특이한 사항이 동작 온도라는 게 있죠. 동작 온도가 0도에서 40도씨 이하인데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을 일부러 에어컨을 안 켰어요. 계속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막 땀이 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온도가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제가 덜 죽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30 몇 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그래서 허브들이 계속 발열을 하고 있다 그러면 40도가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까지 V3를 쓰면서 아직까지 크게 다운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작 온도는 권장 사항이지 요거보다 좀 더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포트 규격이 있죠. DC-in 5V의 2A. 이거 뭔 얘기냐? 5V의 2A이면은 총 10W 이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브가 그러면 10W를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기 사용량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지만 사용량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스마트싱스 프로라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스마트싱스 프로가 뭘까라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삼성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싱스 프로페셔널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정집뿐만이 아니라 B2B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스마트싱스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면서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공해줄 사업자분들은 뭐 우리 거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소비자의 니즈를 맞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크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량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투여 제품들이 있어서 지급이 플러그를요 2개를 깠습니다. 까서 각각의 허브에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어플에서 전기 사용량이 각각 얼마나 수치가 나와주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각각 2개의 허브의 그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V3 비닐을 안 뜯었었어요. 그리고 안 뜯고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계속 썼었는데, 그래서 온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뜯었던 비닐도 뜯었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는요, 각각 삼성 정품 아답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V3와 V4가 있죠. 근데 지금 전기 사용량이 거의 안 쓰다시피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도대체 혹시 뭐가 그 플러그가 불량인가? 혹은 플러그가 같은 투여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스펙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 2개의 플러그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2개의 플러그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치가 변화가 됐는데
예, 거의 차이가 없죠. 예, 1W, 2W면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24시간 틀어놨을 때 부담이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야,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플러그가 불량이 나서 저런 거 아닐까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선풍기를 한번 꽂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92W, 88W가 나왔죠. 그러니까 플러그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런 대형 선풍기에다가 각각 꽂아가지고요, 92W, 88W의 사용량을 리포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1W, 2W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허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의 사용량은 극히 미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A가 아니라 1A짜리를 써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아답터 가격 차이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호환 아답터를 쓴다 하더라도 꼭 5V의 2A 그 이상의 규격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답터가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위에 게 V3, 아래가 V4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3는 DC 일반적인 전원 팁을 사용하고 있고요. V4는 USB-C 포트를 C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V3의 그 DC 팁이 내경과 외경의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CCTV나 아니면 모니터에 사용되는 아답터와 공용 사이즈 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제가 KT에서 제공되는 그 아답터 12V짜리와 5V짜리 아답터를 각각 꽂아봤는데요,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5V의 호환 아답터를 갖다가 꽂아도 V3에서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V3에서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V4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정품 아답터면 좋겠지만 정품이 아니더라도 5V의 2A 이상의 스펙을 제공하는 핸드폰 충전기면 어떤 거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V가 여기에 그 V3에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12V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2V를 사용하면 안에 있는 내부 회로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5V보다는 12V가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그러니까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호환 아답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아답터에 있는 그 스펙을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요번 그 정모에서 V4를 타가신 제플리님께서 리뷰를 해주셨었는데 이분은 PoE를 통해서 UTP 하나로 그 허브를 운영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PoE 스위치와 그 다음에 PoE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아답터 없이 이 V4를 운영하는 거를 카페에다 게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PoE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일반 유저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집에서 그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스마트 싱스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답터 따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으로 따로 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전기선이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전기선들을 각각 달라고 하다 보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또 시공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PoE에 대해 보면요, PoE 스위치 말고 PoE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PoE 패시브 아답터라는 게 있어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요 하얀 색깔 요건데요. 자, 여기다가 아까 UTP RJ45를요, 일반 랜선이죠. 랜선을 연결을 해주고 반대쪽에서는 데이터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쪽은 아답터 인, 아답터 아웃, 이제 요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브에다 꽂아주고, 그러니까 스위치 허브에 꽂아주고 아답터 전기 꽂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랜선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전기 나가고 데이터 나가고, 여기서 나가는 데이터는 기가급은 아니고 100메가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 스위치 스마트 싱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나 기가를 쓰나 동일하기 때문에 100메가만 써도 돼서 여기 PoE 패시브 아답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V3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여기다가 또 5V 2A 아답터 꽂아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V4죠. V4 같은 경우에는 C 타입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DC to USB-C 타입 변환기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전원 아답터 팁을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 요 C 타입을 V4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UTP 하나만 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그 데이터와 전기 아답터를 한꺼번에 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쩔 때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싱스 허브를 신발장 안쪽에 있는 그 통신 단자함에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모뎀 또는 공유기가 보통 거실, TV 있는 데 쪽에 있겠죠. 근데 이 통신 단자함에 거실로부터 이어지는 신호 연결선은 있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신발장에다가 이거 하나 설치하자고 전기를 시공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아답터와 데이터를 같이 실어서 한꺼번에 저기 그 IDF 그 통신 단자함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공의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시공의 난이도와 가격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죠. 운영이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DC를 UTP를 통해서 그 전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5V라고 하는 이제 저전력을 갖다가 긴 거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송 거리가 한없이 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20-30m 정도까지는 거뜬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딱 정확한 수치라는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썼을 때 이 정도에서는 불량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 되도록이면 짧은 거리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봐야 이 정도 거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10몇 미터 정도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POE 패시브 아답터를 통해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결론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V4와 V3가 있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V3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V3가 더 온도가 낮지 않을까, 아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V4가 작동 온도가 코딱지만큼이지만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V3가 조금 더 높고요. 요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아답터는 어차피 그 핸드폰 충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 V4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케이블 우리 핸드폰처럼 그대로 꽂고 있는 거고, V3는 변환되어 있는 케이블 통해서 DC 팁으로 꽂는 건데, 그게 이 온도의 차이가 있나? 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마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V3는 제가 기존에 계속 써왔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작동 발열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온도가 나오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워 드시겠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지 않고 이런 이제 여름에 극한 온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촬영했냐? 온도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보던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투야 허브가 있어요. 블루투스까지 같이 되는 멀티 허브가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요 세 개를 다 비교를 해서 온도가 얼마나 되나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일단 V3 36도죠. 그리고 땅바닥에 찍었더니 바로 온도가 내려가고, V4를 찍었더니 35도가 나오죠. 한 1도 정도, 1.5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말고 골고루 비벼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봤는데 온도가 골고루 나오죠. 비슷합니다. V4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만 뜨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온도가 나오고 있다. 열이 골고루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투야입니다. 투야를 쟀더니 얘도 한 35도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5V의 그 전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V의 전원을 사용하는 이 허브들은 뭐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간에 다 온도가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온도가 높은 거지 이 기계들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발열이 많이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열이 걱정이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가 허브가 있는 위치 공간에 온도가 높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쿨링이 좋다 하더라도 주위의 온도가 높아버리면 더운 공기로 쿨링을 하는 거라서 일단은 주위의 온도가 시원한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되지 않으면요, 이 허브라든가 기계에서 나오는 온도가 계속 그 안에 갇혀가지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기계가 발열도 높지 않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전자기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습기도 높지 않아야겠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온도가 자꾸 높아서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유기 쿨러가 있습니다. 사이트 얘기 안 할게요. 공유기 쿨러라고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얘가 좋은 점이 요 5V 전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 허브에 보면 5V
USB-A 단자가 있어요. 거기에 꽂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연결을 하면 얘가 다른 전기 없이도 돌아갑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아답터는 2A짜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허브는 뭐 2W, 3W를 채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꽂은다고 해서 허브가 고장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포에마이 측에다가 정식 문의를 해가지고요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예. 과연 이 두 개가 크기가 다른데 크기가 큰 게 안테나도 더 넓게 펴져 있을 거고 무선 수신 성능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의 무선 성능은 어떨까라고 일단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비교는 어떻게 해봤냐면 제가 허브를 놓고 있는 위치에서 제일 멀리 있는 창고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6m,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꺾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7, 8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벽은 샌드위치 파넬이고 그 다음에 나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지급이 플러그 보이죠? 아까 썼던 거. 얘네가 각각 LQI 값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LQI 값이 뭔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통신 얘는 안테나의 성능이라고 할까요? 무선 수신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에서는 RSSI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얘는 상태가 좋다, 상태가 나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이나 Z웨이브 같은 장치들은 LQI 값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QI 값은 0부터 225까지 그러니까 정수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255에 갈수록 품질이 매우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각 이 지급이 스위치는 허브 바로 옆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벽을 하나 건너 창고에 있을 때 얼마나 수치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자, 왼쪽이 가까이 있을 때, 오른쪽이 멀리 있을 때 값이거든요. 자, V3가 164였어요. 창고로 갔더니 160이에요. 조금 떨어졌죠. 자, V4가 200이었어요. 창고로 갔더니 오히려 높아졌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오차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10m 정도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벽이 하나 있지만 가정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장에다가 집어넣고 제일 멀리 있는 방에 있을 때 신호가 아주 확 죽지 않고 그래도 100%를 따지면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살아서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제 가구 배치라든가 전자제품의 배치라든가 또 집의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건데 벽 한 개나 두 개까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히. 근데 샌드위치 패널이 양쪽이 철판이라서 물론 이제 가운데 나무문이 있지만 신호를 많이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벽이 지나칠 정도로 신호의 품질을 확 깎진 않으니까 집에서 V4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평소에서는 그냥 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내피셜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메인 허브를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각 방이라든가 각 장소에는 스테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메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복잡한 거 싫고 나는 몇 가지 안 써요라고 하는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스마트홈을 꾸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허브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평수라든가 웬만한 구조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스마트싱스 허브 쓰면서 전기 요금은 걱정하지 말자. 1W, 2W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가 전기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에어컨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금 저도 계속 땀이 나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아직까지도 뻗지 않고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얘가 안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급이 수신 성능 차이 V3와 V4 스테이션도 제가 물론 있지만 스테이션을 일부러 오늘 성능 비교에서는 배제했습니다. 왜냐면 스테이션은 와이파이로만 연결되는 무선 장치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꽂히는 V3와 V4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지금 V4가 V3에 대해서 대체해서 나오는 업그레이드된 장비잖아요. 그래서 V4가 이번에 가격도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V3보다 조금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 수신 성능 차이는 거의 나지도 않고 오히려 발열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V3 중고를 사가지고 쟁여를 생각하지 마시고
V4 새 거 사셔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 스마트 홈, 스마트 싱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